임성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의 구독자분이 5,000분이 넘었었는데 제가 생방송으로 구독자 5,000명 기념 돌파로 생방송을 했고요. 앞으로도 더 커나갈 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유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50만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카메라, 100만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풀프레임 카메라 중고 10종을 제가 선택을 해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로 오셔가지고 구매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조회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100만원대 이상의 풀프레임 카메라, 사실은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 100만원이 좀 더 넘어야 그래도 쓸만한 디지털 카메라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은 중고 가격이고요. 바디 가격만 말씀을 드리는 가격이기 때문에 렌즈는 별도로 사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 시리즈가 끝나면 렌즈 선택에 대한 영상을 제작을 할 테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영상으로 만들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제가 100만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그리고 100만원에 살 수 있는 카메라가 A7R2 카메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위에 보시면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혹시라도 100만원 미만의 카메라 10종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그걸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영상의 첫 번째는 또 니콘입니다. 니콘의 D810이라는 카메라가 있는데요. D800 그리고 D802 카메라의 신형 버전입니다. 이전의 카메라는 D802라는 버전 같은 경우는 로우 패스 필터가 제거되어 있다고 처음에는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억제된 카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D810부터는 로우 패스 필터가 완벽하게 제거가 되었고요. 그리고 엑스피드 4 엔진이 들어갔고 화소 또한 3600만 화소, 그리고 D800이나 D802 카메라보다는 셔터의 내구성과 진동의 쇼크 자체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D800 같은 경우를 추천을 해드렸고요. 가격은 100에서 한 12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카메라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풀프레임으로 DSLR을 시작하실 때 가장 부담 없고, 그리고 고스펙 3600만 화소의 고스펙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D810 같은 카메라를 제가 첫 번째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캐논의 EOS R 시리즈의 보급형인 EOS RP입니다. 물론 EOS R에 비해서 EOS RP 카메라가 성능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 땐 고감도 노이즈와 그리고 동영상 부분에서 로그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세로 그립이 필요 없으신 분들,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필요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EOS RP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한 파지감, 그리고 풀프레임, 그리고 디직 8 엔진으로 CR3 로우 파일을 C로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은 부피와 그리고 485g 밖에 안 되는 무게, 그리고 ISO도 4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고로 110에서 12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 EOS RP가 사진을 주력으로 찍으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여자분들이나 무거운 카메라는 싫지만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EOS RP 카메라를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넣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니콘의 DF라는 카메라입니다. 니콘의 DF라는 카메라는 레트로 디자인의 니콘 카메라인데요. 출시 가격 같은 경우에는 328만원이었고요. 풀프레임 센서의 엑스피드 3 엔진으로 니콘의 D4 카메라와 같은 성능을 가진 엔진인데요. 니콘의 AI 렌즈나 AIS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 수동 렌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D타입 렌즈의 오래된 올드 AF 렌즈를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레트로 디자인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니콘 DF가 100에서 한 110만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캐논의 DSLR 6D Mark II라는 카메라인데요. 6D Mark II 같은 경우는 니콘의 5D Mark IV 아래 버전의 6D라는 카메라가 있는데요. 그 6D의 두 번째 버전입니다. 액정도 스위블 액정이고요. 화소도 2400만 화소, 그리고 디직 7 엔진의 터치, 그리고 듀얼 픽셀 CSM이 들어갔기 때문에 DSLR이지만 미러리스처럼 액정으로도 아주 쾌적하게 워블링 없는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6D Mark II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사태로 인해서 카메라가 많이 없고요.
새거 카메라도 많이 없고요. 중고 카메라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그리고 6D 마크 II 같은 경우에는 중고 가격이 13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신상 카메라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6D 마크 II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주력이신 분들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6D 마크 II보다 다른 대안이 많이 있으니까 사진이 주력이고 아마추어 혹은 세미 프로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니콘입니다. 니콘 미러리스 카메라인데요. 니콘의 G6라는 카메라입니다. 2400만 화소고요. 그리고 가장 최신의 엔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운트 내경도 56mm로 상당히 크고, 그리고 사진 또한 아주 잘 나옵니다. 렌즈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렌즈가 50mm.8 그리고 85mm.8 그리고 35mm.8 그리고 2470 이런 렌즈가 기본적인 렌즈만 있기 때문에 렌즈의 다양성을 생각하신다면 아쉬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블랙아웃이라든지 카메라가 아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카메라는 아니기 때문에 빠른 AF 그리고 밝은 렌즈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을 드릴 수가 없는 카메라가 Z6라는 카메라인데,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50mm.8 렌즈로 S렌즈로 새로 나온 렌즈 자체가 화질 또한 엄청나게 우수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 대비 성능으로는 3사의 미러리스 풀프레임 렌즈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mm.8 그리고 간단한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니콘의 Z6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새거 가격이 200만 원이 훌쩍 넘었던 카메라이지만 중고 가격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서 120에서 130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괜찮고 그리고 성능도 괜찮기 때문에 Z6 그리고 니콘이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신형의 미러리스 풀프레임의 니콘 카메라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Z6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는 조금 더 오래된 카메라일 수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를 왜 넣었냐면 요즘에는 비디오그래퍼, 그러니까 영상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영상 촬영에 많이 있는 분들은 사진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니 A7 S 마크 II라는 카메라는 화소가 1200만 화소지만 고감도 센서티브라고 해서 고감도 노이즈에서 아주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고요. S로그를 지원하며 또한 풀프레임 카메라이기 때문에 많은 캐논의 렌즈 혹은 다른 타사의 렌즈를 마운트 변환 아답터로 충분히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고감도 노이즈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를 추천을 하는데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기본적으로 이게 일단 편면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가 아니라 약간은 이런 식으로 아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끝에도 수강부에서 빛을 잘 받아들이고 상업용 영상을 쓰신다고 하시는 유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혀 홀리지 않는 풀프레임 고감도 노이즈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풀프레임 영상용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A7S2라는 카메라도 아주 좋은 선택이고요. 가격은 130에서 140 정도 하니까요. 그 정도 가격에 풀프레임 영상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A7S2 카메라를 추천합니다. 정말 극강의 카메라,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캐논을 먹여 살리는 버전의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5D 카메라입니다. 5D 카메라가 지금은 4번째 버전까지 나왔고요. 제가 지금 추천하는 카메라는 5D 버전의 3번째 버전인 5D 마크 3라는 카메라입니다. 영상이 주가 아니고요. 그리고 사진이 주고, 그리고 인물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주저하지 않고 그냥 사면 됩니다. 캐논 5D 마크 3라는 카메라는 마크 4에 비해서 인물 사진의 톤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듀얼 픽셀 CMOS가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이 주로인 분들은 제가 절대 추천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사진이 주인 분들, 그리고 영상은 정말 거의 쓸 일이 없는 분들, 사진의 비율이 8:2가 넘으시는 분들은 이 카메라를 적극 추천하는데요. 캐논이기 때문에 렌즈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130에서 15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극강의 바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6D 마크 II를 아까 전에도 추천했지만 6D 마크 II 같은 경우에는 8000분의 1 셔터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바디의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게 있는데요. 5D 마크 III 같은 경우는 6D에 비해서 내구성 또한 훨씬 더 월등히 좋기 때문에 사진이 주류인 분들은 5D 마크 III를 추천합니다. 여덟 번째는 소니인데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A7 마크 III가 있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니 A7 마크 III라는 카메라는 캐논 A7 시리즈의 정말 극강의, 그리고 정말 표준화를
표준화로 대동단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팔방미인이라고 하죠.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정말 팔방미인의 카메라인데요. 동영상이면 동영상, 그리고 이미지 퀄리티면 퀄리티, 그리고 바디 내 흔들림 보정, 그리고 모든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안정적인 가격. 물론 A7 마크 3 같은 경우가 중고는 150에서 16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로그도 지원하고, 그리고 4K 영상 지원하고요. 사진 또한 2,400만 화소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목 찢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또한 영상에서는 3D 동체 추적이 되지 않지만 사진 쪽에서는 3D 동체 추적도 지원을 하고요. AF, 그리고 연사, 그리고 화소, 화질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정말 팔방미인이라는 카메라가 수식어가 정말 아깝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카메라, 그리고 가장 소니를 먹여 살리는 가장 1등 공신이 있다면 A7 마크 3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150만 원, 그리고 렌즈까지 200만 원 정도 이상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사면 됩니다. 소니 A7 마크 3. 아홉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지만 아쉽게도 큰 인기를 얻지 못했던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바로 5D SR 그리고 5D S라는 카메라인데, 5D SR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중고도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논외로 하고요. 제가 지금 추천하는 카메라는 5D S, 그러니까 ODS라는 카메라입니다. 화소 또한 5천만 화소고요. 그리고 디직 엔진 6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OD 마크 3의 엔진과 거의 비슷합니다. 상업용으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고 거의 중형과 같은 화소를 뽐내기 때문에 제가 사용했던, 그리고 제가 사용해봤던 ODS는 정말 최고의 카메라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던 카메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파인더 내에서 ITR 센서 자체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OD 마크 3 카메라가 AF를 잡을 때 상당한 워블링이 있거나 정확한 디테일을 잡지 못했던 단점이 있는데요. 그거를 완벽하게 ODS에서는 ITR 센서를 업그레이드가 했고요. 화소도 5천만 화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엔진 디직 6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화소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OD 마크 3가 조금은 오래돼서 망설이시는 분들, 혹은 OD 마크 4의 색감이 안 맞거나 싫거나 혹은 가격이 부담되신 분들이라면 ODS 그리고 ODSR이라는 카메라도 정말 좋은 카메라니까 이 카메라도 한번 주의 있게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메라입니다. 아마 오프라인 샵 매장으로 제가 이 카메라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EOS R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제가 EOS R이라는 카메라는 대한민국에서 캐논 코리아와 함께 오프닝 영상도 찍었기 때문에 이 카메라에 대한 메커니즘, 그리고 이 카메라에 대한 이해도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5, 6월 달에 출시되는 EOS R5가 출시가 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이밍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OS R Mark II라는 카메라가 나왔다고 한다면 EOS R5를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 EOS R5의 네이밍이 아니라 EOS R Mark II라고 카메라를 한다면 EOS R은 정말 폭망을 하고 가격 또한 정말 뚝뚝뚝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EOS R5라고 네이밍을 적었다는 것, 그것은 가격을 절대 200만 원에 EOS R5를 판매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추측하건대 가격은 아마 EOS R5가 430만 원 정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EOS R이라는 카메라가 지금 중고 가격이 1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뒤도 돌아볼 것 없이 EOS R5를 사시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적정한 화소 3000만 화소고요. 그리고 디직8 엔진에 CR3 로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미지 용량을 상당히 줄여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RAW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카메라를 무엇보다 추천하는 것은 바로 동영상 부분입니다. C-RAW라고 해서 C100, C300, C500이라는 비디오 영상용 카메라,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는, 훌쩍 넘는 카메라에 들어갔던 캐논의 색감을 그대로 EOS R에 넣었다는 것, 그리고 영상 코덱이 MPEG라는 코덱이 아니라 H.264라는 코덱 포맷을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 자체도 아주 크게 부담 없이 비디오 용량이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그리고 저 같은 간단한 이런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때깔은 정말 예쁘다, 이게 거의 블랙매직의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EOS R의
로고의 색감은 정말 좋습니다. 그 반면에 소니의 A7 마크 3 같은 경우는 저는 로고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AF도 버벅거리고요, 그리고 동체 추적 안 되고요, 그리고 캐논 같은 경우는 그냥 PP1이나 PP2 아니면 그냥 일반 인물이나 표준 색감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실내에서는 소니의 로고는 노이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캐논 EOS R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으로 ISO 100으로 로고를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400 같은 경우에서도 노이즈가 거의 없는, 그리고 동체 추적이 정말 영상에서도 끝내주게 잘 나오는 카메라가 EOS R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EOS R을 제가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EOS R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더 하면 제가 EOS R을 너무 편파적으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소니의 A99 마크2와 그리고 펜탁스라는 카메라도 넣고 싶었으나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렌즈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개를 지금 골라드린 거는 나중에 파셔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그리고 아주 인기가 많은 카메라 중에 베스트 탑 10을 고른 거기 때문에 내 주머니 사정에 부담이 없는 카메라를 아무거나 고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5,000명이 아니라 다음에는 1,000명, 그리고 7,000명, 10,000명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악플 없고, 그리고 어느 한 브랜드에 치우치지 않는 믿음직한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